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벌써 새해 첫 달도 절반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올해 세웠던 계획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네, 계획 짠 게 제대로 실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를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시간 관리라는 게 거창하게 하루 일과표, 일주일 일과표 세우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해도 내가 세운 계획들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시간이 남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도 할 수 있다는데요. 자, 신년기획 작심3일 타파 프로젝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눠보죠. 지금 서점에서 일한 지 13년 차 직장인이 되는 김성광 씨가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쉽고 이런 제목의 책을 통해서 시간관리 노하우를 정리해 펴냈는데요. 김성광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광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광입니다. 네, 13년째 서점에서 일하신다고? 네네, 맞습니다. 서점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네, 저는 온라인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서점에서 MD라는 업무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양한 기관에 책을 공급한 일을 하고 있는데. MD가 뭐예요? MD는 이제 영어로는 머천다이저의 약어인데요. 그러니까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재고를 갖추고 이제 소비자에게 배송이 되는 전 과정에 관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책을 몇 부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협상을 해서 저희 서점 재고로 갖출 것인지, 그리고 독자분들께 드릴 때는 이 책은 메인 페이지 어느 정도 코너에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은품, 굿즈들과 함께 독자들에게 가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획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서점 영업 기획 전략 파트. 네네, 그런 부분들 다 총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이 많겠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네, 출근하면? 네, 아침에 저희가 출근도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보통 평균적인 시간대보다는 좀 빠르기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 초집중하는 모드로 업무를 시작을 해야 돼요. 독자분들한테 이제 책이 제때 배송이 되려면 결국 출판사에서 저희 서점으로 책이 빨리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주문서를 출판사로 또 일찍 보내줘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 8시 오자마자 아주 집중적으로 한 30분 동안은 어떤 책을 출판사로 주문할지 그런 목록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한 거를 다 집계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출판사로 연결하는 일. 네네. 그게 이제 아침부터 막 돌아간다. 네,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첫 타임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은 저희도 서로 간에 약간 암묵적으로 말을 걸지 않는 룰이 있어요.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걸지 않고 이제 그 주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시 티타임을 가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한 또 9시 정도부터는 이제 전날 주문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책들이 있잖아요. 바로 출판사마다 전화를 걸어서 이 책은 왜 안 들어오게 됐는지, 언제 또 출고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느라 오전 내내 전화통을 붙잡고 있고, 또 오후에는 이제 출판사 담당자분들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어떤 신간이 새로 나왔고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판매를 하면 좋을지 같이 상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에 위치시킬지, 어떤 굿즈와 같이 팔지, 네, 그런 부분들 협의하고 또 이제 어떤 자리에 노출을 할지는 또 저희끼리도 회의가 일주일에 2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 담당 도서들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상의를 나름의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려면 책들도 다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판매되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자기 담당 분야라 하더라도 그걸 다 볼 수 없죠. 네,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작은 담당 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 100종 이상은 신간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사람이 100종을 다 검토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말도 안 되죠. 네네. 결국에는 직관에 의지한 부분들도 있고, 경험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부분들, 아니면 데이터로 판단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몇 권을 골라서 그나마라도 읽을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오전에는 이제 판매 관련된 일 때문에, 오후에는 이제 기획 관련된 일 때문에, 대체로 보면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퇴근은 몇 시예요? 퇴근은 저희가 예전에는 6시 퇴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약간 근무 시간이 조정이 돼서 5시 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이 조금 더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3년째 서점에서 일하고 있고 그 서점 일이 본인 마음에 들고 더 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새삼스럽게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라는
시간 관리와 관련된 책을 내가 한번 써야 되겠다. 네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뭐 처음부터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처음 20대 후반에 입사를 해서 이제 쭉 다녀오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이제 제가 책은 많이 읽고 싶은데 이제 업무 시간에는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주말이라든가 그 퇴근 후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책을 많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던 스타일인데 예.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에 전혀 할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분도 직장 생활합니까? 네,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예. 근데 다행히 둘이 취미가 책 보는 게 같이 맞아가지고 주말에도 같이 책 보고 퇴근에도 같이 책 보고 아마 취미가 안 맞았다면 또 이제 서로 간의 취미들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시간도 결혼하고 좀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예. 저희는 다행히 그 시간을 잘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애 낳기 전이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요. 근데 아기를 낳으니까 사실 딱 태어나니까 일단 아기는 수시로 잤다가 깨고 이러니까 맞아요. 네, 밤에도 계속 깨야 되고 그럼 결국 잠을 못 자게 되고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뭐 시간도 부족하고요. 깨 있는 시간에도 뭐 기저귀 수시로 갈아야 되고 젖병에 이제 우유 먹이고 젖병 소독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책 읽을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예. 네, 주말에도 좀 작은 시간이 나면 좀 눈이라도 붙여야 되고 낮잠 자야 되고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정말 읽고 싶은데 또 뭐 책뿐만 네. 아이 키우는 양육은 또 가사 노동의 증가로 연결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틈이 없어지죠. 네네 맞습니다. 정말 틈이 없습니다. 그나마 둘이 나눠서 하던 가사 노동도 또 한 사람이 아이를 보는 만큼은 또 나머지 사람이 그걸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정말 없고 틈을 내보려고 해도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올해 6살이 됐습니다. 지난 한 5, 6년 그런 경험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시간 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는구나. 그렇게 된 거군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실 한 6개월 정도는 뭐 시간이 안 나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잠을 자는 텀도 조금 길어지고 예. 돌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약간 뭔가 시간이 안정화되는 걸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예전보다는 시간이 적지만 이제 그때쯤부터는 다시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럼 어떤 시간을 내가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었거든요. 하면서 뭐 회사에 있었던 일도 좀 얘기를 하고 네, 여러 가지 뭐 요즘 유행하는 영화 얘기도 하고 이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딱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점심 안 먹어요? 점심 이제 혼자 먹는 거죠. 네. 혼자 먹는다? 네네. 저희가 그 직장이 여의도라서 점심시간 되면 굉장히 직장인분들이 많이 줄을 서서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그 기다릴 때는 좀 책을 보고 딱 가서 먹을 수 있는 시간 정도가 됐을 때 딱 가가지고 금방 밥만 딱 먹고 일어나 오면 앞에 한 30분에서 45분 정도는 내 시간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동료들과 같이 가면 아무래도 수다도 떨게 되고 네네, 맞습니다. 식사 후에 차도 한 잔 마시고 네네. 그러니까 시간을 다 쓰는군요. 그렇죠. 또 어떤 날은 오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하면서 좀 나오는데 좀 웨이팅을 오래 해야 되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기도 하고 유명 맛집도 가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직장 생활의 재미 아니에요? 사실 맞죠. 네, 그런 맛집 부분이, 동료들하고 가서 수다 떠는 게 재미 아니에요? 유일한 낙? 네네.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네네. 사실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성향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행히 저한테는 혼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잘 맞았던 편인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동료들과 어쨌든 교감이 적어지니까 좀 친해진 사람도 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회사 내의 정보 같은 것도 왠지 다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만 모르는 약간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제가 서점원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책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서점원이 아니더라도 저도 독자로서 또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네, 꼭 필요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으며 한 30분, 45분 시간을 가졌다. 네네. 또 그다음에는 그리고는 일단 지하철에서 이제 시간을 출퇴근. 보냈어요. 네네. 네. 제가 직장까지 왕복으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 편도 1시간이니까 책 읽기에 충분히 괜찮은 시간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제가 지하철 타면 책을 왕왕 자주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더 책에 집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 약간 뭐 핸드폰으로 서치하던 이런 시간들 같은 거는 과감히 다 그냥 빼고
책에만 집중해서 그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네. 그건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점심시간. 네네. 또 그다음에는 그리고는 처음에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내랑 번갈아 가면서 밤에 나갔어요. 한 사람이 아기 보고 있으면 나가요? 네네. 한 사람이 카페에 가서 네,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네,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야. 네. 그러니까 둘 다 집에 있으면 네네. 한 명이 아이를 보지만 사실은 또 한 명도 자기 시간을 못 갖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미안한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그 집에서든 밖에서든 자기 시간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미안한 일인데 그래서 교대로 저희 모두 각자 개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밤이라든가 주말에 그대로 각자 개인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페까지 가요? 네네, 카페까지 갑니다. 네. 그런 얘기를 부인하고도 나눴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예. 둘 다 이제 책 보는 걸 좋아하고 또 혼자 있을 때 그런 뭐 기록을 남겨보는 것. 그러니까 책도 아까 제가 책을 원래 쓰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처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저희 둘 다 그 아이랑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순간이 소중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진도 요즘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또 글로 남길 수 있는 것과는 또 달라서 네, 그런 게 있어서 서로 이제 그런 기록을 남기면서 좀 알차게 썼던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점심시간 뭐 지하철 또 심지어는 부부가 번갈아 카페 이 모든 것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기본 원칙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을 계속 유지를 해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우리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서로가 느꼈던 거죠. 우리한테는 예전에 책을 읽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계속 우리가 삶에 가져가는 확보하는 게 필요해. 글 쓰는 시간이 필요해. 이런 것들 서로가 합의가 되는 거를 서로가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보통 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조화, 워라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라라벨이라는 용어를 쓰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라라벨이 뭐예요? 라라벨은 뭐 저 혼자 만들어봤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워라벨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면 라라벨은 라이프 밸런스예요. 네. 그러니까 워크와 라이프라고 하면 뭔가 큰 인생이 있는데 거기에 반은 워크고 반은 라이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크가 저는 약간 워크도 라이프의 한 종류, 한 일부인데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워크를 강조해버리면 되게 굉장히 워크만 다른 라이프보다 좀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은 일도 있지만 나머지는 삶이라고 그냥 퉁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부부 간의 삶도 있고 아이와 그는 부모 간의 삶도 있고 또 저의 부모님들과의 삶도 있고 친구와의 삶도 있고 저 책 읽는 개인으로서 삶도 있고 뭐 시민으로서 삶도 있는데 왜 워크를 하나를 내세워 놓고 나머지는 다 라이프 안에 집어넣어 버리냐 이런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아니라 모든 라이프들 간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부간의 삶, 아이와의 삶, 부모님과의 삶, 나 혼자만의 삶. 뭐 따지면 10개, 20개도 넘네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워크다. 네네. 뭐 똑같이 20분의 1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1대1이 아닌 건 또 맞네요. 네네. 사실 뭐 중요도가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시간이 뭐 n분의 1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n분의 1이 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워크 쪽에 시간이 좀 많이 쏠려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워크에 쏠려 있는 시간은 어쩌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간은 충실히 보내되 나머지 시간을 그냥 라이프라고 퉁치지 말고 조각조각 내보자. 어떨 때는 아이와의 시간, 어떨 때는 나만의 시간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그걸 못하죠. 사실은 뭐 저도 사실은 잘 못하죠. 이런 개념을 세워놨고 이제 거기에 맞게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워크를 빼버리고 나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쪼개면 결국 다 이도저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더 나가서 아이를 키우는 시간, 양육의 시간 나는 1시간을 배치했어. 그러나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 양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계획을 세울 때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지 않고 이거는 만약에 그거를 하기로 했으면 그날을 나머지 시간들은 되게 유동적으로 두는 편이에요. 오히려 if를 붙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시간은
양육에 두는 시간인데 혹시라도 아이가 먼저 잠들거나 혹시라도 다른 뭐 아이가 뭐 저희 처갓집이나 이런 데 가서 놀고 싶어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러면 약간 플랜 B를 미리 만들어 두는 식으로 해서 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확보된 4시간, 나만의 온전한 시간에는 주로 책을 읽는 것 그거 하나예요? 책 읽고 글 쓰고 그리고 약간 계획을 짜는 거죠. 계획을 짠다? 네네. 이게 n분의 1로 쪼개다 보니까 그 n분의 1 항목별로 제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걸 실제로 그 다짐을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와의 삶을 강조한다면 그럼 아내랑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둘의 관계에 좋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어떤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와도 있으면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획표상에 이걸 할 거야라고 스스로 적어놓지 않으면 시간은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점검하고 수립하고 하는 약간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합니다. 계획을 짜는데도 시간이 들죠? 네네, 맞습니다. 그 계획을 짜기 위한 시간을 미리 짜놓고 네네. 그럼 그걸 가지고 계획을 짜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속된 말로 좀 멍 때린다고 하죠. 이것처럼 멍하니 보낼 수 있는 시간도 한 번씩 편성을 하려고요. 제 계획 안에. 그것도 시간표 안에 적어놔요? 네네. 사실 사람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거는 뭐 꼭 계획대로 지키는 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멍하니 있고 싶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멍해질 때 멍해지는 거지 제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지금부터 멍하니 있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시간에도 제 집중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다른 걸 하고 근데 만약에 그때 좀 지쳐있는 상황이면 한번 멍하니 보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생활 이것도 계획 배치를 해서. 네네, 맞습니다. 근데 막 불현듯이 치고 들어오는 직장에서 갑자기 회식하자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좋은 환경인 게 저희가 회사가 그럼 야근 압박이라든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회식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계획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일은 사실은 저도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야근해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제 나름의 원칙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퇴근은 최대한 칼퇴를 한다. 라는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자투리 시간 등등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가를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네네. 거기에 원칙은 라이프 밸런스다. 맞습니다. 이 책의 1챕터가 자고 싶지만 자고 싶지 않은 밤들. 네네. 이건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 제가 그냥 서점원으로 일을 시작해서 그 일에 이미 빠져들었는데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간이 없어지자 일을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또 일 바깥에서 읽어오던 책 같은 것들이 다 멈추게 되는 상황에서 근데 또 아이는 육아는 고되니까 정말 자고 싶은데 그래도 자지 않고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 책을 더 읽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양가적인 마음을 그렇군요. 담은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기까지의 주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때는 자고 싶지만 지금 자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조금 자고도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 한창 특히 책의 원고를 쓸 때쯤에는 하루에 3-4시간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잠이 좀 많은 편이어서 원래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 자고 싶지 않아라는 욕망이 강해지니까 이렇게 또 유지가 되더라고요. 서너 시간 자고도 낮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괜찮진 않죠. 좀 훨씬 더 멍해지고 집중하지 못한 날 생기는데 그래서 매일 그렇게 서너 시간만 자는 건 아니고 이제 몸이 좀 피곤할 때는 뭐 그때 밤이나 새벽은 그냥 패스하고 이제 다음 날 다시 노린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가 오래 매만진 마음이에요. 네네. 이건 뭐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시간을 가져서 뭐 할 건데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는 막연하게 책을 읽고 싶다여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결국 이어지는 질문은 그럼 책 읽어서 뭐 할 건데라는 질문도 생기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온 걸 조금 되돌아보니까 결혼도 결혼이고 또 육아도 육아지만 일단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굉장히 쉴 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아까 그런 n분의 1로서의 각 삶의 역할들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 뭘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남편으로서는 아빠로서는 자식으로서는 뭐 시민으로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현재 위치는 그 살아야 되는 것에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제 마음들, 저희가 난 너무 부족했다라는 마음이라든가 이걸 너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담은 게 그 오래 매만진 마음이라는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의 조각조각 삶들, 아까 말씀하신 직장 생활로서의 삶, 사회생활로서의 삶, 가장으로서의 삶 이런 걸 다 돌아보게 되더라. 네네. 그랬더니 더 할 게 많더라. 굉장히 많았죠. 그랬더니 더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네네. 사실은 근데 뭐 시간 관리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사실은 어떤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 시간 구조가 좀 정말 많이 뒤틀려졌으면 좋겠다라 이런 바람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시간 구조가 뒤틀려진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루에서 잠자는 시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일하는 시간이 줄지 않으면 나머지 n분의 1이 차곡차곡 모두에게 균등하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돌아갈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노동시간이라는 것도 뭐 딱 고정된 건 아니고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주 52시간제 네네, 이런 거. 그래서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노동시간이 줄어들고도 서로 뭐 경제가 지속 가능하든 또 우리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든 그런 체제가 된다면 나머지도 할애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일단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시간 관리라는 게 주어진 시간에서 최대한 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운용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애초에 우리한테는 주어진 역할, 각각 n분의 1의 역할들에 대해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건 사회 문제죠. 네네, 맞습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간 관리라는 게 꼭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챕터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일. 네네. 여기는 뭘 담았습니까? 네, 제가 아까 오래 매만진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해야 될 것들을 생각했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집중적으로는 서점원으로서의 일이나 이제 부모로서의 일이었어요. 나머지는 시민으로서의 일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의 자식으로서의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고민이 굉장히 얕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저한테 부여된 책임들 이런 거에 좀 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쪽의 과제들에 대한 생각은 세 번째 챕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네네. 할애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사실은 뭐 정해놓고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일찍 일어나는 날은 한 뭐 2시 정도 일어날 때도 있고. 2시? 네네. 그럼 몇 시에 자는 거예요? 뭐 10시, 11시에 자도 그렇게 일어나지면 일어납니다. 아이, 2시에는 잠깐 일어났다 다시 자는 거죠.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지속 가능하진 않은데요. 저는 오히려 2시에 일어나면 땡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요. 알람 안 맞춰놓고 그냥 네네. 깨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새벽 시간이라는 게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놨었거든요. 5시나 6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냥 몸이 일어날 수 있을 때는 일어나고 아예 못 일어날 때는 새벽 시간 쓰겠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야 오히려 유지가 가능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지속이 안 돼서 아예 그냥 일어나질 때 일어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출근이 아까 8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남들보다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출근에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되는 시간은 몇 시예요? 한 6시 반 정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거보다 전에 일어나게 돼요? 네네. 저절로? 네네. 오늘도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몇 시? 4시요. 그럼 그렇게 일어나서 이 출근 준비 시작할 때까지 이제 그 시간이 황금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뭘 합니까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책 읽기고요. 네, 그리고 뭐 일기를 쓰고 그러니까 기록을 남긴 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새벽에 집에서 안 하고 카페로 갔어요. 그 시간에? 네네. 집안 24시간 카페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거기 많이 갔었거든요. 책 원고도 굉장히 거기서 많이 썼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카페를 갈 수가 없잖아요. 앉아있을 수가 네네. 없죠.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카페 살 때보다는 몰입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체감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는 대로 2시간, 3시간 일어나서 내 시간을 몇 시간씩 갖는다. 네네. 그것도 근데 강박관념을 갖지 말아라. 네네. 몸이 반응하는 대로 가보자. 네네. 그다음에 이제 출근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몇 시입니까? 집에 오면 한 6시에서 6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잘 때까지의 일과는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대부분 씻고 밥 먹고 나서는 아이랑 놀거나 그렇죠. 집안일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그 저녁 시간 때는 내 시간이 없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아이와 노는 거를 당번을 정해요. 부부가.
당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때 되는 대로 만약에 한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좀 쉬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쉬어야 되면 아이랑 놀다가 또 아이 보고도 잠깐 기다려달라 하고 집안일을 좀 하기도 하고 그때 맞게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근데 옵션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라는 옵션이 있는 거죠. 네, 네. 그거 가지고 서로 네가 좀 하라 이렇게 미루다가 다투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어쨌든 계속 분담을 해왔고 또 한 사람이 이 역할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다른 쪽을 좀 보고 있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네. 올 한 해 단위의 어떤 계획을 세운 건 없나요? 제가 원래는 계획을 굉장히 약간 시간까지 할애해가면서 세우기 때문에 연말이면 항상 계획을 세우거든요. 또 올해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또 재택근무까지 하니까 일단 저한테는 출퇴근 시간이 사라졌죠. 생활 리듬이 깨졌군요.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나마 하고 있는 거는 책 읽기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얼른 좀 코로나19가 좋아지면서 예전의 루틴을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좀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혼자 살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허덕허덕 한 5, 6년은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가버릴 거예요. 네네. 딱 그 대목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금부터 빨리 시간 계획 짜세요. 네네. 안 그러면 몇 년 또 훌딱 갑니다. 네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제 인생의 패턴은 이제 아이의 성장과 같이 이제 그런 곡선을 그릴 것 같아서 네. 또 항상 제 루틴을 너무 고정적인 걸로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야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짜고 나니까? 저는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기 전보다도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이번 계기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 한번 점검을 하게 됐고 제가 시간을 뭐 쪼갰으니까 굉장한 성취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이사이에서 제가 스스로 역할을 돌아보고 하나씩 해나갈 때 작은 성취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생을 좀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것 같고 또 제가 사실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스스로가 못하거나 아예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좀 자긍심 같은 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름 가능한 만큼이라도 노력하고 있다. 네,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좀 자신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쉽고. 김성광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